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3월 2일 자, 두 분 다시 한번 소개 제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 전 서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일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주제는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그 살생부 논란 때문에 새누리당에 아주 팔칵 뒤집어졌었는데, 그래도 이 정당에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또 진화하는 것도 아주 국보급입니다. 바로 봉합을 또 시켰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선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이 찾아오는 게 살생부 논란입니다. 제가 살생부의 그 원조를 찾아보니까 수양대군 시절에 한명회가 그 개유정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때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만든 생살부, 살생부가 최초의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처도 불명확하고 진위 여부도 상관없이 이 떠도는 이 살생부, 그러나 영향력은 커서 갈등을 부추기고 또 경쟁자끼리 또 낙천이나 또 본인 공천 배제를 막으려고 하는 자가 발전도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살생부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죠. 꼭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공천이 시작이 된 거다. 이제 공천의 시작에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살생부가 도는 게 실기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누가 말을 했느냐, 사실이 누구냐, 이 팩트가 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두원 의원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들었지만 입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던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두원 의원이 비박으로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비박의 첫 번째 대상이 정두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터친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 김무성 의원이 지금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한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그 공천심사위원장한테 가서 자기가 다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과정에 불편한 관계를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비박과 친박과의 싸움에 친박이 너무 칼질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부터 비박에서 40명 명단을 던지면서 이런 것이 더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게 지금 그 40명의 명단에 보면은 비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박, 중진도 많이 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물론 유승민, 정두원 쭉 있지만은 이 정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선의 지역구가 서대문 을인데 거기는 지금 경쟁자가 단수예요. 그리고 험지예요. 야당 강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날아갈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다시 한번 그 자가 발전했을까요,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내 공천을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 살생부 논란은 실제 찌라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청와대 의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실제 그리고 또 이것이 전해져 있을 김무성 대표한테 전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그게 전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그게 찌라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찌라지가 청와대발 찌라지일 수도 있죠. 이게 찌라지는 아니지만 찌라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정도원 의원도 이 얘기를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힘이 붙여요. 혼자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에는. 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아주 어떻게 보면 대표한테 도전하는 그런 이 모습이 이 어떤 조직으로 봐서는 무례할 정도까지 되고,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수모를 당하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차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공천 과정에서는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우군을 잡기 위해서 정도원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원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 의원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정도원 의원한테 발설을 이렇게 폭로를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좋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주고 얘기했다는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가 된 이후에 치고 빠지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정두원 의원하고 서로 치고 빠지려고 했었는데 치고 빠지다가 다리가 걸린 것 같아요. 살짝. 아니, 그게 넘어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니, 정두원 의원이 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대표를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굴욕을 당하고 참 백기투항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백기투항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것 맞죠? 얻은 것도 많죠. 얻은 것도 많아요. 얻은 것도 지금 이제 말씀 그대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 그 얘기죠. 얻은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청와대 의중대로 못 갑니다, 이제. 그 40명을 자르려고 했던, 내지는 물갈이를 하려고 아니 했던.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가 얘기가 있었다고 좀 믿는 거네. 아니 당연히 지금 현재는 누구야? 아니 그런 걸 최경환이나 없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경환이나 홍문정이나 이런 분들이 진박 간별사로 계속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무성 대표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김무성 대표는 힘에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우군을 찾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행동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굴욕적이었지만 그 자체는 막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장님 봐봐요. 이 공당의 대표가 일개 이 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의 그런 정보를 믿고, 야 너 정두원 일로 와봐라. 너 지금 너도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 야 내가 내가 대표니까 나중에 도장은 내가 찍는데 공천장에 내가 끝까지 내가 버틸 거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면은 정두원 보고 너 어떡하라고 뭔가 이게 사인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당의 대표가 그냥 그런 수준을 믿고 얘기했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정두원은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살생부가 받았다고 하더라. 그렇죠? 네. 살생부는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모른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정가에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8대를 한번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때 친이계한테 살생부가 돌아다니는 걸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살생부가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결국 공천을 못 받게 되고 하는 과정까지 됐습니다만은 지금 김무성 대표는 옛날에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이런 뒤집어 쓰고 자기가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비박의 40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손해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 갔을 때 손해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의 측근들을 다 살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는 전혀 손해볼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그럼- 하나는 예.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이 살생부라는 거는 어느 때나 18대나 19대나 지금 20대 와더라도 똑같이 살생본 돌아다닙니다. 앞으로도 살생본 또 다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그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논란에 득을 본 사람은 누구고 실을 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크게 득을 본 분은 우리 저 정두현 의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곁들여서 이제 예, 유승민 의원은 그냥 가만히 그냥 저걸 타고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두현 의원은 그 얘기를 그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실도 있죠. 입도 예, 싸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것들이 예, 있는데 실제 가장 큰 그 득을 본 사람은 유승민 의원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그냥 가만히 정두원 젓가락 올렸던 이재호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재호 의원도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살생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거물 중에 거물 아닙니까? 이재호 의원 MB 정부의 근데 그런 제2인자였던 지금 선거구들은 예. 경쟁자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험지에 가 있는 거에 따지고 보면은. 아니, 그럼에도 이게요.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는 그 비주류 아주 센 비주류의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이 싫은 소리만 많이 싫은 했죠.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눈에 가시죠. 사실은 예, 예, 실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정두원 의원을 정확하게 잘 고른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뭐라 할까 탁월한 선택이라 하죠. 이게 그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골라가지고 했다면은 이게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말 있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이 지금 드라마틱한 이런 이 드라마가 그 연출도 안 되고 그 재연도 안 되고 방영도 안 되고 그냥 각본으로만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주 그냥 현명 이 뭐랄까 지략과 책략 이런 것들이 뛰어난 정두원 의원한테 이걸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약간의 상처를 입은 김무성 대표라 하지만 정두원 의원한테는 정두원 의원이 이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야 그래도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하는 그런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덧붙여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측근이 40명 중에 왜 정두원 의원을 골랐을까요? 정두원을 고른 것은 이분이 분명하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된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다 계산돼서 말을 한 걸 갖다가 자기가 그 다음에 가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40시간 안에 뭐 자기가 꼬리를 내린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엄밀히 보면 미래로 가는 정치와 현재의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그 미래로 가는 것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의 자기가 대권 구도를 가는 팀과 현재 청와대를 지켜야 돼.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피해를 본 것은 엄밀히 보면요. 청와대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온 게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청와대도 실제로는 피해를 본 거라고. 아니죠.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이런 것이 그쪽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덮고 가면서 수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아주 그래서 이제 좋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완국 공관위원장 힘이 세졌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말할 수 없지만 아니 이제 예. 당규대로 예. FM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들이대 보겠다. 아니 김무성 대표도 당규대로 실제 상향식 공천을 그냥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이제 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실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가장 실을 많이 본 사람은 김무성 대표가 아니에요. 청와대라고 저는 그래요. 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와대하고 대통령이라고 저는 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살생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거기 덧붙여서요. 만약의 경우 이 살생부에 들어가는 40명 중에 이번에 탈락이 된다면 봐라. 이 살생부에 들어왔던 거 맞지 않냐. 이거 이미 다 돌아다닌 거라고 이야기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정돈 의원은 무조건 본전을 찾고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두 분 패널은 그렇게 보시지만은요, 저는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완국 공관위원장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20대 총선에 출마를 안 하시고 또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설생부 무슨 뭐 이런 거 다 없고 이분은 오로지 자격 심사 플러스 공천 관리를 그 당원 당규대로 여기서 솎아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려있다고 여기에 살생부에 들어간 사람은 빼고 나머지를 넣는다? 이분 그럴 사람 아닙니다. 지금 마음 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무님은 절대 아닙니다. 상무님은 이분이 무슨 청와대 눈치 봅니까? 이분이 비박계 눈치 봅니까? 예, 아닙니다. 아니 봐요. 왜냐하면 실제 이 권력이라는 것들이 또 권력의 편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지금 우리 상무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이 정치의 정수예요. 정치의 정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뒤에서 일어나는 이게 뭐라 복마전이라 하죠. 이런 이 공천이나 정치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의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 공천관리위원장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그 권력의 핵심이 있는 사람들의 뜻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는 거죠.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자리에 갈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갈 것인가 아니면 황진아 사무총장이 갈까 누가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 맞는 입김에 맞는 그런 친박 내지 진박에 맞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가면서 거기에 하나 던진 것은 또 이 양반이 불출마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그분의 마음이지만 위에 분의 마음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이게. 이게요,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권을 잡은 팀들이 나머지 사람을 싹 쳐냅니다. 그건 18대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측근들을 갖다가 다 쳐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정권을 잡은 팀들이 또 쳐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살생부가 되는 원인은 현재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쳐낼 건가를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이게 살생부가 나온 겁니다. 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 현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최경환이나 지금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게 먹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살생부 사건까지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까? 앞으로 또 안 나올 것 같으냐? 또 나옵니다. 살생부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무님 이거 공천관리 이 선거 끝나면 네. 우리 이한구 의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실업자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리 하나 주겠죠, 정부에서. 아주 큰 자리 주겠죠. 예.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하죠? 아니 드는데 지금 그렇게 어느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런데 개파에 치우치지 않고 FM대로 할 뿐이다 얘기입니다. 아니야. 지금은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나머지 임기를 어떻게 보낼지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할 때 그 진실한 사람을 뽑아주기 위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분한테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아주 잘하는 거 무리 없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갖다 앉혀놨는데 사실은 그걸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살생부 논란으로 잠재운 거라고 저는 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지금 떠드는 말에 딱 들어오면서
경제부총리로 갈 거란 말이 또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제부총리로 가는 거로 결정이 돼가지고. 경제부총리가 지금 유일호가 된 지가 근데요. 지금 그래도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음에 가는 거로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정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을 폄하하면 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는 일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 총선 때마다 이 찾아오는 이 살생부 논란은 제가 한번 과거를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요. 18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찌라시는 18대부터 등장이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등장이 됐냐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죠? 그걸 이렇게 밀어갖고 하는 그 옛날에 등사본, 복사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누가 복사해가지고 불명예 가리방 뭐 필사본 뭐 이런 걸로 돌아다 최근에는 이제 뭐 찌라시나 뭐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등장도 하지만은 SNS 카톡으로서도 SNS를 통해서도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뭐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유통 경로만 바뀌었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살생부는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데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또 효과는 당을 뒤흔들기도 하고 또 갈등을 막 부추겨서 당내에 막 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08년에도 4구 총선 때도 그때가 이명박 당시 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작성한 그 살생부 명단이 돌아서 현역 의원들이 아주 긴장을 시켰죠. 그때가 이제 바로 뭐라 할까 박근혜 측 명단이 그때가 뭐냐면 한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때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 측 친박 측에 10명 그 다음에 5명은 중립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고 16대 17대도 또 살생부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4.15 총선에 했었는데 그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당내 쇄신 그 뭐랄까 요구에 밀려서 대표직까지도 물러나면서 대표도 공천을 못 받는 그죠? 네. 뭐 요런 개혁 공천 때문에 또 얘기가 됐고 2000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는 그때 뭐라 그럴까 총선 시민연대 그 시민단체가 총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서 여야 지도부가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현역 의원들 명단이 사전에 이게 얘기가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요. 총선 때마다 살생부가 나도는 것은 후보 공천을 앞두고요. 지금 아직 공천을 앞두고 있죠. 사전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그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를 반영해서 공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다. 아니 저는 그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그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이런 뭐 이렇게 그 논란들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치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 개혁이라는 것은 임기 총선이 어떻게 선거 때 개혁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실제 평소에 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은 4년의 목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당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는 4년 동안 보장된 이 슈퍼갑들의 이 갑질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내지는 3년 한 10개월 정도는 이번 국회는 더 웃긴 거예요. 실제는 선거구도 획정도 못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해야 될 선거구를 아직도 획정을 아직 못한 거예요. 법이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아직도 안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이 국회의원들의 뭐랄까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살생부다, 뭐다, 개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무슨 쇼 하나, 머라이어티 쇼 하나 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개혁을 하는구나, 아니 뭔가를 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찍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동안 잘못했던 3년, 4년 가까이 잘못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뭔가 계약하는 것처럼 쇼처럼 보여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넘기는 아주 정확하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런 정치인들의 지금 현역 정치인들의 정치 쇼를 하는 것들에 대한 쇼 한번 잘 봤다고 정확한 그 쇼는 쇼로 끝내고 명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물갈이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명단을 가지고 살생부를 가지고 어쩌저쩌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정치 개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예. 자, 이 살생부는 대부분의 경우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경쟁 후보를 공천에서 떨어뜨리거나 또 공천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한 또 일부 후보들이 자신의 낙천이 확정될 경우에 나는 정치보복이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방어적 차원에서 생산에 유포한다는 분석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금까지 이 권력이 있는 한 살생부는 돈다. 이 얘기가 저는 맞다고 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번 20대 총선부터라도 새로운 선진 정치 문화가 정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